그러면 이 책을 읽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책을 읽을 때 항상 그 책의 내용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요. 안 그러면 이 책을 읽은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뭐 하나라도 좋은 내용은 좀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제가 원서를 읽으면서 수영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4월부터 수영을 했거든요. 지금 4월, 5월, 6월이잖아요. 총 31회 강습을 받았거든요. 제가 처음에 했을 때 자유형은 조금 어설프게 할 수 있었어요. 평형이나 접영은 거의 못했죠. 네, 30회 강습을 통해서 제가 이제 드디어 수영을 자유형, 배영, 평영, 접영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책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떤 습관을 만들 때는 강도보다는 빈도다. 저도 이걸 수영 배울 때 적용을 했어요. 수영을 하다 보면은 조금 못할 때도 있고 동작이 좀 애매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요 부분을 조금 수정하고 싶고 더 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수영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저는 자유 수영하지 않고 바로 집으로 왔어요. 왜냐하면 이번 수업 시간이 끝나더라도 내일 모레 내가 또 수업을 올 거잖아. 그럼 그때 집중하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수업 시간에만 집중하자. 지금 너무 무리하게 수영 배우지 말자. 이런 생각을 매번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수업 시간에만 집중을 했거든요. 다만 수업 시간은 빠지지 말자. 웬만한 일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거나 좀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안 좋거나 좀 일이 많아서 좀 중간에 끊고 수영을 가야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제가 처음에 이제 수영을 등록할 때 왜 등록했는지 자유형, 배영, 평영, 접영은 마스터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꼭 지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2달이 지났더니 지금 이 내 영법을 그래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바로 경제신문 읽기예요. 네, 경제신문 읽기가 사실 이것도 원서 읽기만큼이나 진입장벽이 높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계속 영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차라리 원서 읽기가 조금 더 쉬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경제는 제가 전공자도 아니고 경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실제로 경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경제신문 읽기가 사실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책에 보면 나오거든요. 네가 어떤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해진 시간, 그리고 정해진 장소에서 하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방법을 적용을 했어요. 예전에는 이제 경제신문 읽을 때 시간 남을 때 있잖아요. 짜투리 시간에 이렇게 읽었었거든요. 하지만 습관을 처음 만들 때는 정해진 시간,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이 경제신문을 읽었어요. 이 경제신문도 읽을 때 내용이 다 이해가 안 되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또 타이머를 맞추고 경제신문을 읽고요. 헤드라인 위주로 경제신문을 읽습니다. 이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처음에 첫 장을 이렇게 펼쳐서 읽는 게 어려워요. 그때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어요. 강도보다 빈도다. 너무 피곤하고 이해가 잘 안 되면 오늘 기사 2개만 딱 읽자. 이렇게 기준을 세웠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을 때도 나쁠 때도 피곤할 때도 제 항상 이 최소한의 기준은 기사 2개는 정독하기, 그리고 헤더라인 훑어보기 이렇게였거든요. 항상 신문을 펼칠 때는 이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좀 읽기 싫구나. 기사 2개만 뽑자. 헤드라인만 읽자. 항상 이 마음으로 신문을 펼쳤는데 읽다 보면 거의 30분씩 항상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이 가장 어려운데 그 고비를 넘기면은 읽을 수 있습니다. 강도보다 빈도예요. 아주 작게 시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네, 다음은 달리기예요. 달리기를 작년부터 해왔는데 런태기가 왔어요. 근데 달리기는 계속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달리는 행위 자체가 제 멘탈을 되게 강하게 해주더라고요. 이 신체를 단련을 하면서 제가 하고 있는 다른 일들, 다른 프로젝트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지구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막 도와주는 거예요. 달리기는 계속 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었는데요. 조금 루즈해진 감이 있어서 이 책에 나오는 대로 또 적용을 했어요. 시간과 장소 정하기, 화요일, 목요일 원서 읽기 모임을 마치고 바로 달리러 나간다라는 계획을 세웠고요. 이렇게 명확하게 계획을 세워놓으니까 달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강도를 조금 많이 줄였습니다.
달리기가 조금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제 욕심이 나서 5km, 뭐 6km 이렇게 제가 달리기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든 뭐 5km 목표를 한 날은 5km까지 달려요. 6km를 목표를 한 날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번이에요. 그렇게 쭉 길게 제 체력보다 제 현재의 실력보다 멀리 달리면요. 그 마치고 나서는 기분이 좋은데 그 다음날 뭐 며칠 후에 달리러 나갈 때 달리러 나가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그거를 또 깨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니까 달리기가 좀 너무 부담스럽고 싫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이 책을 보면서 또 원소 모임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역시 또 강도를 줄였어요. 5km 달리지 말자. 무슨 의미냐? 이거 취미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3km를 달리더라도 좀 자주 달리자. 이렇게 기조를 바꿨어요. 이 아토믹 헤빗 내용을 적용을 하면서 주 2회 달리기를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매주마다 할 수 있었어요. 좀 계속 유지는 하고 싶은데 좀 버겁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아예 안 하지 말고 강도를 좀 줄여서 반복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이 아토믹 헤비츠를 읽고 제 삶에 적용을 해서 나름 실천한 내용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럼 이 책의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이 좋았는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도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